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야광 박광열 씨에 대해서 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처벌해야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마야광 박광열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르포라든지 다큐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동남아 필리핀의 수감 중이에요. 마약계 큰 손으로 총책으로 보시면 되는데 맞아요. 예전에 우리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이 유행했을 때 그 뒤에 걸린 친구들이 20, 30대밖에 안 되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 파보니까 박광열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1년 거래액이 많을 때는 4천억 원에 달했다고요. 4천억 원어치. 한 달 순익만 100억 이상을 벌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방금 구교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리핀 교도소에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필리핀 교도소라는 게 돈이 많으면 안에서 개인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야, VIP 대접을 따로 받는구나. 테니스도 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약 총책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야, 그런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콕 집어가지고 필리핀 정상한테 얘기를 한 건데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만나서 뭔가 이제 법무 관련된 일을 부탁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부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최근에 대통령이 3.1절 그 기념사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끝까지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사실은 국가는 국뽕이 있어야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는 알고 보면은 보수적 어젠다다. 왜? 국가, 민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이 또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원칙을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근본 원인이 교도소 안에서 휴대폰을 갖고 텔레로 계속 마약 아직도 한다는 지시를 거예요. 하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불러서 파티도 하고 아주 황제처럼 지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좀 엄벌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제 환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히 또 화가 난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오늘 본인의 그 X에다가 구 트위터죠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게 된 배경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나는 이재명한테 돈 준 게 없다. 이재명이 더럽게 엮였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녹취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법무부가 감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이 그러니까 피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 당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자료는 원래 먼저 쓰게 되어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도 이게 본인들이 기소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에 안 맞으니까 의도적으로 그 증거는 감추고 네. 오히려 피의자한테 불리한 증거만 짜맞춰가지고 네.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작 기소라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국가 폭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을 돌보는 어떤 아까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흉기로 권력이 쓰였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라서 뭐 본인 사건이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증거 조작, 사건 조작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범죄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구치소에서 그 접견 녹취라는 거는 녹음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수사하는 사람은 알죠. 그러면 김성태가 이런 이재명 그 대통령을 상대로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 역시도 수사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선택적으로 참고하고 일반적인 진술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아닙니까? 뭐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고의로 누락시키고 김성태가 태국에서 귀국하는 그 당시부터 폴리바겐이 있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확인되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주당에 이제 김성태하고 친한 정치인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김성태가 이제 태국에 도피하고 있을 때 통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김성태가 애초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지 않습니까? 권순일 변호사 대법관 출신 그분 변호사비 대납 사건인데 국내에 들어올 때 그게 없으면 다른 걸로 조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요. 이미 하고 김성태는 애초에 태국에 제가 알기로는 북동부 쪽에 어디 숨어 있으면서
무장한 사람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무슨 뭐 한국 경찰도라 나 체포 안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야. 뭐 물론 이거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정치인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한국 검찰하고 협의가 돼가 들어와 버려요. 그때 이미 김성태하고 폴리 박인이 됐구나. 검찰이 짰구나. 이런 의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국정원이라든가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 돈을 말이 안 주고 되죠. 방북한다는 네.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이 공소 사실을 보면은 경기도 대신에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이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직물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 시나리오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북한에서 쌍수를 들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렇게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예. 이렇게까지 금전 지원까지 해준 사람이 이재명 지사였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남북 관계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아예 우리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언급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말씀대로 이게 쌍방울이 북한에 무슨 돈을 보냈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네. 당선시킬 목적으로 뭔가 북한하고 짜웅을 했다. 이거 설정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전제 구조고요. 자체가 그 당시에도 사실 대북 사업은 원래 중앙 정부가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근본적으로 북한하고 이 소위 중앙 정부 당국의 허락 없이 접촉한다는 발상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고요. 네. 그거는 반드시 뒤에 처벌받는다는 거를 공직자, 정치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원 자료를 뒤져가지고 만약에 국정원이 협조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어떤 도움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재명 지사한테 줘서 북한하고 접촉했다 이런 자료가 없는 이상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접견 녹취의 내용이 굉장히 생생한데 허재무 씨가 살펴본 네. 녹취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녹취 내용에서도 그렇긴 했는데 오늘자로 오마이뉴스 단독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용 좀 빨리 설득해달라라고 했던 내용이 담긴 것도 추가 기사로 지금 내왔는데 그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얘기는?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한테 이화영 좀 설득을 시켜달라. 나 살 빠진 거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박용철의 주장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댓글들을 많이 살펴보는데 굉장히 화가 나는 지점은 그래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사법당국이라든지 법무부에서는 지금 즉각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기소 과정에 대한 조작이나 이런 걸 거의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지금 그렇죠. 다 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를 네. 봐야지. 이거 이 사람 주장 저 사람 주장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다 각자 유리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북한하고 어떤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쌍방울 그룹이 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뭘 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아니 그 북한과의 관계도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전에 보면 그러면 쌍방울이 돈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그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득이라는 게 현실적인 결과로 존재해야 되는데 방북했습니까? 방북을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 단체장이 방북하려면요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통일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도 허가를 득해야 되고 수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교착돼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설정 자체가 황당무계한 이야기예요. 네. 다만 이재명이 줬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 줬다는 증거도 북한에 있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걸 알고 북한이 진술을 하고 못하기 지금 때문에. 북한의 진술을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 없잖아요 검찰이. 그래서 검찰이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녹취 중에 김성태가 2023년 3월 10일 수원구치소로 면회온 측근 쌍방울의 비상임의사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분한테 한 얘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럽니다.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이러면서 중략하고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결국은 이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김성태를 상대로 이재명이 돈을 줬냐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궁한 정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짜맞추기 수사의 아주 달인이라는 거는 검찰 특수부 수사 행태를 그동안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에게 이 유리한 증거를 원래 먼저 채택해야 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했다는 게 지금 최소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사람 죄 있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몇 가지를 찾았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기소를 하면서 적어도 재판에 임해가지고 어느 게 진짜 증거인지를 이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판장이 당연히 그거는 검사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아주 법을 위반하면서도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보면 김성태 회장이 내가 안 줬는데 이 진짜 어떤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내가 좋았다고 말해버리고 싶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네, 거 맞아요. 보면 이게 지금 조작 기소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이게 거라고 이렇게 보죠. 혐의가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거는 못 찾으니까 북한한테 준 돈을 이재명을 보고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 구성을 한 건데 아니 북한에다 800만 달러 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가까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이상합니다.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의심되는 부분이 김성태와 이제 북한 사업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제 이른바 브로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대북 사업이 그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단체장이 대북 사업 할 수 없어요. 그게. 애당초 아예 할 수 애당초 없다. 할 수 없어요. 네. 뭐 정보가 없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 회장이 2023년 4월 28일 그 녹취를 보면은 검찰의 수사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화영 아니고 이재명 한대. 그건 아마도 괄호 열고 닫고 의혹을 구속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고. 네. 그럼 쭉 하면서 본인 의견을 표출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그러면서 괄호 열고 닫고 검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수사를 받는 피조사자도 이 사안에 대해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너무나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뭐 저 회식하면서 작전을 짜질 않나. 돌아가면서 불러다가 이 조사하면서 계속 진술을 강요한 정황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우리가 검찰의 흑역사들 중에 정말 이게 최고봉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조작 수사 중에도 이런 조작 수사가 없는 것 같고요. 이화영 재판 때도 쭉 보니까 그런 이제 의심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들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법정에 네,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가 바로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 사법 문제는 신중한 편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녹취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검찰이 그냥 찍어놓고 결론 내려놓고 기소하고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재판 과정 중에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졌으면 명확하게 좋겠습니다. 가려지길 바란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고 여하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검사도 기소를 할 때는 양심이 있는 존재니까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을 판단하고 수사를 길게 하고 관련된 진술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태 회장의 이런 식의 접견 녹취가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 공개되다 수없이 있었을 보니까 거고 수없이 네.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 상방울 회장이 정치권에 그 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녹취를 갖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특수부 검사들이 없는 제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나쁜 버릇도 있고 또 하나 보태고 싶은 게 검사 출신들은 가능하면 정치라든가 국가 운영에 개입시켜서는 안 될 수준의 인간들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가의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통일부의 운영 시스템, 지방자치정부의 그 권한의 문제 이런 것들 법규라든가 좀 보면 압니다.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든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행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상상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조작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수준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통일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경제 수사해봐서 경제 잘한다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검사 출신들 정치권에서 떠나라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네. 박진영 원장님 오늘 뵈니까 아부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아이, 성질도 잘 내시고. 오늘 뭐 성질도 잘 내고 근데 좋습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네.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네. 대통령께서 화를 냈다고 하는 대목 중에 저는 국가가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대목이 뭐냐면 네.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이 녹취를 확보를 했는데도 네.
그거를 은폐했다는 게 정말 심각한 아, 공개를 점이에요. 제대로 안 한 부분이 문제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검찰을 외청으로 두고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설사 잘못하더라도 감독을 하면서 그거를 바로잡을 이제 의무가 법무부한테 있는 거고요. 법무부라 하면 바로 대통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직접 개입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 행위를 방조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묵인한 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증거 조작을 더 시킨 거 아닌가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자치단체장도 하고 청와대도 있었지만 일부 직원이 일탈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뭐 구성원 중에 공무원이라고 네. 없겠습니까? 이상한 짓 하면 그걸 감시 감독하라고 있는 게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고 맞아요. 네. 감사원이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나서가지고 만약에 이걸 은폐 조작하고 지시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걸 조작하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그 국가의 필요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네, 말씀을 상황이 요하면은 된 겁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과거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기능 역할을 못하고 검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악행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맞습니다. 확실하게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우리 의원님이 보니까 이 법무 분야에 왜 이렇게 해가 밝으신가 했더니 민정비서관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민정비서관도 하시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는 또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에 정무수석실 있다가 나중에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무한 책임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국가와 정부는 한 분의 시민이라도 그분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참 오늘 이 씁쓸한 네. 정말 대목이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저는 더 큰 사명감 같은 게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다시 좀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